코로나19로 취소됐던 제17차 샤카디타 세계불교 여성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오늘 개최됩니다.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사흘간 열립니다. 폐막 행사에선 한국의 제18차 대회 개최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청년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의 재건에 초석을 다지며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즉 대불련의 60년차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3명의 후보가 출마해 비전과 공약을 알리며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교계 녹색 사찰이 32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2곳이 동참했습니다. 내년까지 108곳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성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신들이 파괴한 바미안 석불 폐허 현장을 유료 관광지로 홍보하며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선 여태까지 출토된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금동 불상 2점이 발견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제17차 샤카디타 세계불교 여성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오늘 개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폐막식에선 제18차 대회의 한국 개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세계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의 유일한 단체로 비구니 성가의 지위 향상과 여성 인권 등 다양성을 포용하며 성장해온 샤카지타가 제17차 대회를 온라인 줌으로 오늘 개최합니다. 샤카지타 인터내셔널은 온라인 줌을 통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경계를 넘어서 종교 간의 대화, 상호 의존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3일 동안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환경 문제,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 갈등과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 편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주제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7차 대회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취소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불교와 타종교와의 협력에 있어 다양한 관점의 논문과 세대 간 평등의 구현을 위해 일하는 여성 불자, 생명윤리와 장기 기증 등 다양한 주제의 16개 논문이 발표됩니다. 또 경계를 넘어서는 움직임의 명상 등 웰빙과 새 시대, 새 걸음의 스토리텔링 등 온라인 워크숍도 열립니다. 한국 발표자로는 동국대 연구교수 정환 스님이 내일 현대 한국 비구니의 리더십 인홍 스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40년간 그 성장을 계속하여 현재는 대표적인 여성 불교 단체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그리고 여성의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이 단체의 의미 또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오는 29일 폐막식에선 제18차 대회의 한국 개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전 세계 비구니와 여성 불자가 한마음이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만 미얀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비구니가 한 마음 힘을 모아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가는 그런 계기를 제가 2023년에 만들고 종교와 환경, 인종과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 비구니와 여성 불자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고 있는 샤카지타 대회가 코로나19의 경계까지 넘어서며 세계인의 정신적 의지초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중앙청년회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전국 청년 회원들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청년의 재건에 초석도 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지난 1971년 2월 전종성 초대회장 취임과 함께 창립된 후 반세기를 지나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50주년 관련 행사가 수차례 연기됐지만 백신 접종 확인과 발열 체크 등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지난 25일 총본산 구인사 광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와 원로 대적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기념법회는 종단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중앙청년회의 지난 5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종단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새 바람을 일으키고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신문물을 이용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똘똘 뭉친 천태 청년의 모습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법회에는 청년회 출신 스님과 신도의 간부, 전국 각지 주요 사찰의 청년 불자 등이 동참했습니다. 중앙청년회는 50주년을 발판으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종단 청년문화 비전 공유와 전국 청년 회원들의 화합,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청년회 재건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언제나 청년들입니다. 청년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높은 이상이 불교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변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회 고문들과 유한우 단양 군수, 오영훈, 김영동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도 천태종 중앙청년회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축하했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천태종 중앙청년회의 진정한 모습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태종 청년회 장학회 설립과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 천태종 창립 한마당 등 다양한 활동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중앙청년회는 나라와 불교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이어나가며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내년 1월에는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대표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0년차 중앙회장이 탄생합니다.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오랜만에 경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 후보별 공약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0년차 중앙회장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며 3년 만에 성사된 경선체제. 서울과 부산, 경주에서 각 대학 불교동아리 소속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보자들은 저마다 이색적인 공약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아린 후보는 유년 시절부터 진각종 자성학교 활동을 하며 불심을 쌓았는데 수원 복령사 단기 출가 학교에 참가하고 현재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은 해외 불교 봉사단 파견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와 대학생 불자들의 단기 출가, 진각종의 봉사단 파견 노하우를 받아 대불련 활동으로 확장하고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협의해 4박 5일간의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만 치우쳤던 그런 행사들이나 활동이 아니라 정말 전국의 지회에 있는 어부님들께서 좀 다양하게 어떤 포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요. 어린이법회 보조교사와 불교 군종병으로 활동한 기호 2번 조석주 후보는 동아대 소속으로 현재 대불련 부산 지부장입니다. 화엄승가회 모범 신행상과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청년 불자상을 수상한 그는 지회별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 부디스트 캠프 이후 회원들이 다양한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 기획과 불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리더십 연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불련에게 필요한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중앙의 역할이라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소속 기호 3번 오지승 후보는 불교학도로서 조계종 포교원 우수불자 장학생 선정과 신행수기 공모전 입상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불련 회원 대상 불교계 기관 인턴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공약으로 대학생 불자들의 취업 경험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통일된 지부, 지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인수인계 효율성을 높이고 새 법우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게 우리 같이 부처님 가피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법우들이 진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전공 이력을 살려서 반영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불련 제60년차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는 내년 1월 8일 서울에서 장소를 섭외해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불교계 환경보호에 앞장선 녹색 사찰이 어느덧 32곳에 달합니다. 올해에만 12곳이 늘었는데요. 불교환경연대가 올 한 해 녹색 사찰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사찰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녹색 불교운동. 녹색 불교운동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부터 협약을 맺은 녹색 사찰은 어느덧 32곳에 달합니다. 올해만 12곳이 늘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곳은 불교환경연대와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연기적 가르침과 생태적인 이런 전통들을 많이 알려서 불교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 이런 취지로 녹색사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와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여러 활동을 이어갔지만 성과는 아쉽단 반응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행한 녹색생활실천 서약에 참여한 인원은 547명. 그러나 실제 8일 채식운동에 참여하고 SNS에 후기를 작성한 사람은 34명에 그쳤습니다. 법회 위주로 활동을 펼치는 녹색사찰 특성상 비대면 방식의 캠페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채식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다,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미약해서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요.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녹색사찰대회에서 전국의 녹색사찰은 올해를 돌아보며 내년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사찰들은 2022년에도 채식 장려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캠페인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내년엔 스님들의 채식 레시피 영상을 만드는 등 SNS를 이용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녹색 사찰의 적극적인 불교기후 행동 참여도 약속했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녹색 사찰과 스님이 주기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여러 캠페인에 참여해 사부대중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불교환경연대 부산지부 설립을 앞둔 만큼 지역지부와 사찰 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분 정도, 1시간 정도만 해주셔도 저리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자비심을 내셔서 시간 내가지고 직접 가주신다면 그분들에게 한 100명이 간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불교환경연대는 2022년에도 녹색사찰 108곳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부산 범어사와 인천 법명사 두 사찰을 전법 중심 도량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범어사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어린이 합창단과 법회 특화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법명사는 명상 프로그램을 특화해 지역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지난달 30일 전법 중심도량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법 중심도량 60개 사찰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포교원은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심 사찰을 거점 도량으로 지정하고 종단 차원의 지원은 물론 포교 정책 실행 파트너로서 상생을 구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인 천안 성월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성월사 주지 고우 스님은 지난 24일 천안 직산읍 행정센터를 찾아 라면 100상자를 이주홍 직산읍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고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도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월사 신도들은 사찰 규모는 작지만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십시일반 모금을 펼쳐 이웃 돕기 행사를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자비 나눔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성룡사가 작년에 이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룡사는 지난 25일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코로나19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해야 인류 문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중심축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정하게 됐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불교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는 수호자로서도 기여해온 것은 물론 불교 문화는 전통 문화이자 한국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병옥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강대현 위덕대 교수, 성청환 동국대 교수, 홍태한 전북대 교수, 오영석 원광대 교수 등 모두 6개의 주제 발표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물 관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시성에서는 중국에서 출토된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불상 2점이 발견됐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재집권한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유적 관리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정부의 개방적 이미지를 투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약탈을 금지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다시 문을 연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은 탈레반 정권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모하마드 파힘 라히미 관장은 2001년의 파괴와 약탈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탈레반이 카불 입성 후 박물관을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직원을 다시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1년 탈레반이 파괴한 바미안 석불의 폐허는 유료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등 유적 보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이 마비된 상태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현지 불교 유물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산시성 북서쪽 셰냥시에서 발견된 2점의 금동 불상이 중국에서 출토된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상은 각각 10.5cm 높이의 석가모니 부처님 입상과 15.8cm 높이의 오불열의 좌상입니다. 간다라 양식으로 2세기경 후한시대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불교 문화의 도입과 토착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고고학계는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불상은 4세기 5호 16국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0년 더 앞선 유물이 발견된 겁니다. 불상이 출토된 지역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현재의 시안으로 고분군이 무더기로 출토되는 한국의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고고학팀은 이 불상이 발견된 무덤의 주인을 경제력이 높은 지주나 지방행정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침법인 사음침법을 재발굴해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침법으로 계승 발전시켜온 금호 김홍경 선생이 지난 23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71세로 타계한 고 김홍경 선생은 사음침법을 한의과 대학에서 중요 이론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개원가의 이를 보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조선시대 사암도인이 만든 전통침법인 사음침법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 약 10년간 출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BTN 불교TV에서 금호 김홍경 특강, 여민동락 총 10강과 금호 김홍경의 마음의학 총 65강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 선생은 2001년 대한한의사협회 공로상,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해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홍경 선생의 특각은 B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